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조국 전 대표도 얘기했잖아요.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겠다. 독과적 겸허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네. 정치인들은 그런 정도의 다 상황들을 할 수 생각할 거예요.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은. 그러니까 사면과 복권이 됐으니까 지금 이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넘어가야지. 알았어요. 윤석열 고마워요. 정부 덕분이다. 아니, 덕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. 윤인석 대변인 덕분이다.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나을 것 없었던 같아요. 얘기 제 얘기는. 에 대한 뭐 사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? 네. 그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부터 뭐 거의 직후잖아요. 그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또는 복권해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여권에서 일단 그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힘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 네.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전체적인 양형 자체가 너무 좀 불공정하다. 형별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 복권 조치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 당연히 이제 조국 혁신당은 좀 조심스럽게지만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다만 정권 초기에 이런 사면 조치를 한다는 것이 좀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전현희 의원 같은 목소리가 있는데 네. 이 당사자인 조 전 대표의 입장도 궁금하잖아요. 조 전 대표가 한 언론사에 8장 아주 빼곡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. 언론사에? 예, 뉴스인가 아마 뉴스원인가? 예, 뉴스원에 네. 보냈다고 하는데 자필로 8장 빼곡하게 보냈고 무슨 내용이에요? 일단 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좀 아끼면서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. 아 그래요. 네. 과거에 대한 성찰,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. 네.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. 네. 이 정도 얘기를 했다 이거죠. 네. 근데 이제 조금 뭐 야당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음. 뭐 그런 거죠. 이제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이제 유세를 함께 했던 건데 관련해서 뭐 뒤늦게 대선 청구서 요구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우리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도와줬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좀 줄 건 줘야지. 약간 이러는 거 아니냐. 거래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좀 공격을 그래요?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뭐 후보도 따로 내지 않고 열심히 네. 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서 뛰었으니 그게 뭐 조국의 사면을 매개로 한 어떤 뭐 야합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있는 거죠. 거죠. 예. 네. 사면이라는 게 이렇게 사면 이슈가 보통은 꽤 논란이 좀 매번 많이 되잖아요. 예.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마 만약에 사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르면 민주당 혹은 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될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? 짧게 말씀드리면요. 예. 지금 현재 시국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에 대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. 예.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이 내란의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정치적인 사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조국 전 대표도 얘기했잖아요.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겠다. 독과적 겸허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네. 정치인들은 그런 정도의 다 상황들을 할 수 생각할 거예요.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은. 근데 이제 물론 당에서는 그래도 뭐 우리 대표인데 뭐 우리 사람인데 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네. 저는 이 사면 문제를 가지고 정치의 중심에 올려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. 네. 지금은 겸허하게 1년 동안 회복에 집중하는 그런 좀 그런.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그다음 민주당에서도 혹은 뭐 조국혁신당은 물론입니다만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사법적인 처리들이 무척이나 검찰이 잘못한 일이고 수사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. 그건 있죠. 잘못된 수사에 잘못된 판결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건 사면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가 충분히 나올 수 아니 있잖아요. 그 논리는 맞는데 지금 그런 시점이냐 그거죠. 내란 특검이 170일에 잡혀서 지금 3특검이 시작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3특검을 통해서 과거를 다 털어내고 네. 대통령은 민생이나 외교 안보 쪽으로 주력해야 될 때 사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뭐 이게 거래냐 어쩌냐 이게 맞냐 국민들도 봐서는 어떤 법감정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있어서 또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알겠습니다. 넘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네, 국민의힘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면 분들이 복권이요? 많겠군요. 예. 네. 뭐 대통령 권한이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. 예. 네.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복권했잖아요. 예. 진영이 다른데도 네. 그러니까 진영이 같은데
뿌리가 같은데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이런 요구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화답을 하고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다 좋은데요. 검찰권의 피해를 봤다. 그래서 잘못된 거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다고 봐요. 검찰이 설령 수사를 잘못하고 과하게 했다 하더라도 네. 결론은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징역을 살게 된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한 대로 그럼 법원이 그냥 했다. 그럼 법원은 바보냐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논리가. 네. 그럼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시각조차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니까 다 좋은데 다 이해해요.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또 저희도 대선 청구권, 청구서 이렇게 비판할 내는 수 거 있고. 아니냐 비판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다 좋지만 이게 잘못된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본질이 달라진다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감정은 알겠는데 네. 그 점은 제가 지적을 할게요. 네. 손소리 의원님은 지금 시기가 적절하냐 이런 논의도 앞으로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의혹 관련해서 사실 청년들이 실망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. 저도 그랬고 놀랐고 제 주변에 물어봐도 이런 일이 뭐 가능할 수 없다.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. 네. 네,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조국 전 장관님 본인이 지실 일이고 그런 가혹한 처벌, 그리고 저는 괴롭히기식 수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털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 털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. 근데 시기적으로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시기적으로는 좀 지금은 좀 빠르다고 보시는 새 거예요? 정부의 빠르다? 부담이 되는 방식은 좀 안 좋을 수 있겠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하여튼 사실 사면과 네. 복권이 동시에 될 수도 있지만 따로 가기 그거는 기형적이에요. 네.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 김경수 김경수 전 지사 지사를- 그 사골 빼먹듯이 예. 사면하면서 1차 사면 끼워넣기로 한번 해먹고 예. 복권해주면서 또 한번 본인들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해고 예. 그래서 거의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복권해주면서 1차 사면으로 한 번 본인 네. 사람들 복권하면서 2차 사면으로 이렇게 했어요. 자기 한번 사람들 김기춘 풀어주고 그런 네, 거 풀어주면서 돌이켜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네. 비판했던 게 끼어 팔기 했다 이거죠. 아니 하려면 사면 예. 복권을 하든지 아예 그냥 사면 복권 하지 말든지 해야지 사면을 쪼개서 사면을 해주면서 본인들 사람 해주고 복권하면서 해주고 해드렸는데도 뭐라고 하시면 아무튼 그런 뭐 하시는 방식들은 없을 거다.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.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거 대통령 권한 저는 인정을 했잖아요. 네.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. 할 수 있다고. 네. 근데 그걸 나눠서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면은 난좀 기이했다 근성- 그거죠. 그는 좀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면 복권이 그런 형식은 없을 거란 얘기를 하려고. 아마 저 우리 서영주 없어야 소장님의 비판의 요지 중에 한 방에 다 해라. 석방 아니, 사면 복권 한 방에 그것도 하라.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면해주고 싶은 사람 하면서 약간 면피용으로 이렇게 한 번씩 끼업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. 비판도 함께 하시는 거죠. 네. 그랬어요, 안 했으면 어쩔 거예요. 그럼 또 나 참 네. 자, 해드려도 그러네. 조국 사면에 관한 논란 일단은 지금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평가들 좀 내려주신 것 같고요. 아 근데 말만 날랑 말 말이 날라리요? 말이 왜 그래요? 나온 김에 네. 말 나온 김에 말이 나온 김에 죄송합니다. 김경수 전 지사 입각하나요? 아니 아. 입각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위기는 하죠. 네, 왜 행안부 장관 그러냐면 얘기도 처음에 있고, 이제 네.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네. 이 5개 메가시티, 그다음 3개 광역 이 부분에 대한 그 이 세 후보의 공통적인 그 입장들을 끌어냈잖아요. 네. 사실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네. 업무가 이 지방에 대한 어떤 광역권의 어떤 발전 이런 구상들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경남에서도 불경을 해왔고 이 메가시티의 부분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네.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는 저는 가장 충분히. 뛰어나다고 보는데 네. 아직 인사는 모르겠습니다. 전화 아직 제- 안 왔어요. 그거는 제가 잘 얘기할 저도 수 궁금한데. 얘기할 수 없고 아직은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가 이제 네. 통과가 돼서 인사제청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아.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사면과 복권이 됐으니까 지금 이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넘어가야지. 윤석열 정부 고마워요. 덕분이다. 아니, 덕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. 윤희석 대변인 덕분이다.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나을 없었다는 거예요. 얘기예요. 제 얘기는 뭐 한 번 아니고 아니, 그거는 알겠습니다. 팩트 쓰니까. 그래서 갑시다. 자, 그러면 다음 뉴스로